시타원 시믹순 원로교무의 유지를 담아 설립된 시타원 문화재단이 국내외 교화에 특별한 활동을 펼친 교도들을 선정해 시타원 교화재단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교화 공로상의 수상자로는 독일 레겐스부르크 교당에서 교화를 펼치고 있는 이윤덕 교무와 원버부 교무가 선정됐는데요. 독일에 있는 이윤덕 교무와 원버부 교무는 시상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 국제부가 대리 수상했다고 합니다. 전화로 독일 레겐스부르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윤덕 교무님 나와 계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타원 교화재단의 해외교화 공로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수상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실까요? 교무로 사는 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소태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는데 해외 교화 공로상이라고 챙겨주시니까 이 상을 받을 만큼 잘 살았나 하는,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런 시간이 되게 됩니다. 더 잘 살라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시타원 교화재단 관계자분들과 또 추천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함께 공동 수상을 한 우리 원버부 슈탐나우 교무도 교단에서 자신의 삶을 인정해주는 느낌이 든다며 서원으로 내디딘 이 길을 충실하게 또 행복하게 살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 받은 성금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려다가 교당에 피아노가 필요하여서 이 상금에 원버부 교무 정토님이 조금 더 보태서 이론의 성운이 독일에 울려 퍼지게 하자고 하여 피아노를 구입하였음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교화 공로상을 이윤덕 교무님과 원버부 교무님이 공동으로 수상하셨는데요. 원버부 교무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원버부 슈탐나우 교무는 원래 이름은 이제 페터 슈탐나우스입니다. 네, 40살에 이 늦깎이로 이게 출가를 하여서 유럽 사회에 원불교를 알리는 중추적인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이 한국을 오가며 원불교 교무를 위한 집중식 교육을 받고 교무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비파괴 검사하는 기술자였고 또 그 회사의 사장님이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동양에 대한 동경, 또 불교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무가 된 이후에는 독일 쪽에 선열풍을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 네팔 히말라야 파빌리온 이 절집에서 선강좌를 했는데 109명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켜서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곳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 그 선 열풍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법에 대해서 이론상의 진리에서부터 모든 법들이 이거는 정말 자기의 삶과 직결돼 있다라고 하는 이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 원불교의 교법에 대해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 레겐스부르크는 저희에게 좀 생소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레겐스부르크를 소개해 주시고요. 그곳의 교화 환경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레겐스부르크는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도시이기는 합니다만은 유럽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였고요. 지금도 유럽 문화의 수도라고 해서 파리와 레겐스부르크가 경쟁할 정도로 레겐스부르크 사람들한테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그리고 2006년 구시가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교육과 문화, 이 산업이 아주 골고루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시민 소득이 9만 불로서 단일 시 규모로는 유럽의 최고 부자 도시입니다. 이곳에 이제 이 우리 원불교가 20여 년의 시간을 맞이해 가고 있는 이런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매거진원을 통해 레겐스부르크 교당의 선 강좌가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가 중앙바이에른 신문 아카데미와 함께 이 네팔 히말라야 파빌리온 그 절집을 빌려서 선 강좌를 실행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아카데미에서 새 강좌가 열렸는데 저희 쪽이 아주 폭발적인 그 반응을 얻게 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5월에서 9월 사이에 적어도 5번 이상 정도 이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원버부 교무님이 주관적으로 이 부분은 진행을 하실 건데 독일 분이시니까 저는 좀 딸리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 선객분들에게 원불교의 어떤 선의 진수,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 원불교의 어떤 접근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더 일으킬 것 같습니다. 레겐스부르크 교당은 해외 교화를 수행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해외 교화 교당과 사업을 지원해 왔다고 들었는데요. 일과 교화를 병행해야 하는 해외 교화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레겐스부르크 교당은 독일 공익법인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성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 사업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어린이 예술단을 초빙해서 자선 공연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기부금이 들어오면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부엌 설거지 일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은 여기 돈 많은 독일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어떤 좋은 방향의 자선음악회를 한다거나 이런 홍보들을 하면 그런 부분에는 이분들이 아주 잘 호응을 해주십니다. 우리 교당은 지속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이 자립교당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며,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외 교당이 해외 교당을 지원하는 일에 전혀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재 지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또 네팔 눈비니 학교 학생들이 350여 명 정도 된다는데요. 저희가 13명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 후원도 앞으로 40명까지 더 늘려갈 예정인데요. 꼭 내년 정도는 이게 맞춰지지 않을까, 40명 정도.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10월에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원불교 성지를 방문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정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교당은 지금까지 2000년 그리고 2004년 또 2008년, 2011년 이렇게 해서 4번의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마지막 문화체험 및 성지순례가 6년 전이었는데요. 내년엔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2주간 이 15명의 교무님들과 함께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와 전라도를 방문하면서 중앙총부 및 원불교 영광 성지를 돌아보면서 한국의 다양한 어떤 문화체험과 이 성지의 기운을 느끼려고 행복한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알리고 원불교 성지의 기운으로 거룩함을 체화시키면서 이 한국과 독일의 민간교류, 유대감이 강화되는 행복을 만드는 여행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교무님, 해외교화 공로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원보부 교무님께도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거진원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론 세상을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반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 등 여러분이 함께한 교화 현장의 모습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간단한 사진과 영상으로 살펴보는 원불교 소식과 앞으로 있을 원불교의 행사와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음방송 TV를 통해 종교 철학과 원불교의 교리를 명쾌하게 강의했던 홍익학당의 윤홍식 대표가 새로운 특강을 진행합니다.
영등포 교당 대법당에서 진행되는 윤홍식 수심결 특강은 12월 5일부터 격주로 화요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02-2676-008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식 수심결 특강 방송은 원음방송 TV를 통해 1월부터 시작됩니다. 원기 102년 감찰원 정기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정기감사는 160개 법인, 기관, 그리고 유럽교구를 대상으로 문서 행정, 회계, 정책을 감사했습니다. 라마코카 원광 태권도 클럽이 케이프타운의 관광 명소 워터프론트 야외 공연장에서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개최된 한국 문화의 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남아공 최우수 태권도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라마코카 교당 원광 태권도 클럽 회원 15명은 한국 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이날 하루 역동적인 군무와 품새를 선보이며 태권도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역사 속에 기록된 종교 간의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화합과 포용을 담은 뮤지컬 주어사가 대한불교 조계종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뮤지컬 공연에 이어 권도갑 교무를 비롯한 4대 종단 성직자들의 토크 콘서트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원불교 중국어 아카데미 동문회에서 주관한 제2회 중국어 말하기 대회가 제주교당에서 열렸습니다. 11명의 대회 참가자들은 아카데미 동문과 원불교 교도를 비롯한 1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그동안 익혀온 중국어 실력을 겨뤘습니다. 제주교당의 원불교 중국어 아카데미는 2012년 지역 주민의 중국어 능력 향상과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주 한라대 양만기 교수와 김애실 선생이 제안해 재능기부 형태로 시작됐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 친구들과 원불교 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평화와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하이원 빌리지에서 평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LG화학 생명과학 익산공장의 사랑 나눔이 봉사단과 함께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에 4,200장의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훈련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려 내년도 훈련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기 102년 중앙중도훈련원의 훈련을 평가하고 원기 103년의 훈련 방향을 설정했으며 국제마음훈련원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울 송천 장위중학교에서 심심풀이 인성교육 전일제 교육이 열려 3학년 7개 반 200여 명이 원불교 인성교육을 받았습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원불교 지진 피해 심리지원단이 흥해 실내체육관 앞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계속되는 여진으로 지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되며 악몽과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는 이재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후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이 주최하는 효행 스테이 캠프가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네 번째 효행 캠프에서는 부모 보훈, 어른 공경을 통해 효인성을 실천하고 공감 소통과 진심 소통을 통해 부모 자녀 간의 상생관계를 확립하며 학부모 특강과 회화를 통해 진솔한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효인성에 기반한 인성, 실력, 공심을 갖춰 더욱 바르고 건강한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20살 둥근 마음에 물들다 라는 주제로 스승님과 함께하는 희망숲 고3 훈증훈련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논산 삼동원 훈련원에서 개최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담당은 원불교 청소년국 안성호 교무입니다. 경남교구는 정전 마음공부 훈련을 개최합니다. 12월 23일 오후 2시부터 12월 25일 12시까지 경남교구에서 진행됩니다. 제46회 만덕산 동선이 12월 26일부터 원기 103년 1월 1일까지
만덕산 훈련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만덕산 동선은 교화훈련부가 주최하고 만덕산 훈련원에서 주관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해 7일간 참회 정진과 선훈련이 원불교 와룡산 수련원에서 열립니다. 12월 26일부터 원기 103년 1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원불교 전국대학생 연합회가 주관하는 32회 겨울대학 선방이 원기 103년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6박 7일간 만덕산 훈련원에서 개최됩니다. 내년은 원불교 대학생 연합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거진원의 영상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세요. 매주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